K타이어 하반기까지 쭉 달리자. 네, 신차 판매도 늘어나고 전기차 시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전기차에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타이어죠. 네. 타이어 시장이 요즘 업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실적부터 네. 체크해 주실까요? 국내 타이어 3사가 이제 한국 타이어가 있고 넥센 타이어가 있고 또 금호 타이어가 있습니다. 네.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이번에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먼저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는요. 올해 2분기 매출이 2조 2천억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482억 원을 달성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1분기에 비해서도 이제 매출이 한 7.6%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영업이익 역시 각각 이제 전년보다 한 41% 정도 증가했고요. 또 1분기보다 30% 증가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요. 매출은 1조 41억 원으로 전년보다 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4,677%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넥센 타이어의 경우에도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5.8% 정도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371억을 달성을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타이어 업체들은 각 사별로 약간의 리스크가 하나씩은 존재를 했었거든요. 뭐 횡령 사건으로 지금 오너 리스크가 있는 곳도 있고요. 또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는 공장 화재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이번에 3사 모두 상반기 내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상반기에도 굉장히 잘 달렸던 타이어 업체들이 하반기까지도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3사가 이제 연간 1조 원을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타이어 3사들이 모두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업체들은 이제 업황을 나눠봤을 때 신차용 타이어 그리고 교체용 타이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던데 네. 이 두 타이어들 중에서 어떤 쪽의 수요가 이번에 호실적을 이끌었을까요? 네, 신차 효과도 있었고 이제 교체용 쪽에서도 수요가 많았는데요. 이제 현대자동차랑 기아의 경우에는요.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또 이번 2분기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차 좋은 실적의 배경은 결국에는 차가 잘 팔렸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글로벌 판매량의 경우에는 2분기에만 186만 대 정도가 팔렸고요. 따라서 현대차나 뭐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부품사들의 실적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요. 현대차 또 기아차를 포함해서 46개의 브랜드의 타이어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차량 판매가 증가하면서 같이 수혜를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에도요. 이제 차량 18인치 이상이 네. 된다라고 한다면 더 큰 타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더 높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수용용 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이 늘어난 것들도 이제 각 타이어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이동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타이어에 대한 교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교체용 타이어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이번 2분기까지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들이 잘 팔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혜가 하나둘씩 내려오면서 타이어 업체들도 업황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업황인데요. 이제 전기차 보급률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타이어 업계에는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랑 기존에 갖고 있던 내연기관차 타이어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두 타이어는 조금씩 기능성이라던가 이제 특징이 좀 다른데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차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고 무게 중심도 낮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타이어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이 전기차의 무게를 견딜 만큼 내구성이 좋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는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소음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타이어 내부에도 이제 흡음재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타이어와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전기차용 타이어가 내연기관 타이어에 비해서 가격도 10에서 한 15%, 많으면 네. 20%가 더 높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용 타이어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수익성이 낮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전기차 보급률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함께 믹스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타이어도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앞으로의 전략에서 갈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타이어 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하게 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렇게 물량 증가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재료 부분에서 그럼 비용적인 측면도 좀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무 가격이라든지 동향들이 좀 어땠을까요? 이제 국내 타이어 업체들의 경우에는요, 해상 운임 지수랑 원재료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실적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일단 타이어의 비용의 대부분이 고무 가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고무의 경우에도요, 천연 고무랑 합성 고무로 나뉘는데요. 이 둘의 고무는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고무의 가격이 높을 때는 이제 합성 고무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합성 고무 쪽의 가격이 높으면 이제 천연 고무를 사용하면서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성 고무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작년 경우에는 천연 고무도 상당히 가격이 높았고 유가도 좀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천연 고무의 가격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한 1,700에서 1,800달러 선이었지만요. 지금은 이제 이 가격이 연말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1,350 달러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가 역시 작년에는 100달러를 넘겨서 이제 합성 고무의 가격도 같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그동안의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비용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성 고무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7% 정도 내린 상황이고요. 천연 고무의 가격에도 한 36%가량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재료 쪽에서 비용을 감소했는데 또 이제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가 물류비입니다. 네. 물류비는 이제 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무게도 많기 때문에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작년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지금 80%가량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이어 3사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네, 원재료도 떨어지고 운임비도 확실히 부담이 줄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세이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타이어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이전에 가격 인상을 좀 단행을 했었어요. 네. 원재료가 많이 올라갔던 그 시기에 가격을 높였었는데 그럼 이제는 원재료는 어느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타이어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들이 인상이 되면서 이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타이어의 판가를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 줄줄이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 번 올랐던 판가는 원재료의 가격이 떨어져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가 인상이 이번에 또 매출에도 함께 반영이 됐는데요. 타이어 업체들이 지금까지 가격을 꾸준히 인상을 하기는 했어도 사실 아직까지는 이 가격도 완성차 업체들이 타이어를 살 때도 아직까지 좀 부담되는 네.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 차량 가격이랑 차량 가격에서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요. 2012년에 타이어가 차량 가격에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비중이 1.6% 수준이었는데요. 2012년 이후에 이제 차량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타이어 가격은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2012년에 고점을 찍고 이제 2022년을 기준으로는 타이어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1.4%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타이어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도 아직까지는 비용을 조금 더 내고 타이어를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부분이 아직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우위에 설 수 네. 있는 그런 타이어 업황에 펼쳐지고 있다고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짚어봤던 게 전반적으로 팔리기도 잘 팔렸고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호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상반기까지였고 네. 하반기도 그럴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증권가의 시각들은 어떨까요?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을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 사들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증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우호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연속될 것이다라는 시선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함께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겨울철의 경우에는요, 빙판길이라던가 눈길에 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윈터 타이어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타이어에 대한 교체 수요가 더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각 사들이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넥센 타이어의 경우에는요, 예전에 유럽 쪽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면서 생산 능력을 상당히 확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유럽 쪽에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 유럽에 이어서 지금은 체코 쪽에도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10월에 공장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체코 쪽에서까지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를 시작으로 매출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베트남 쪽의 공장을 완공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또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다면 또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도 이쪽은 약간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고인치 타이어라던가 전기차용 타이어 이쪽에서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타이어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용 타이어 그 아이온이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하면서 점유율이 네.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고요.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타이어 비중이 한국타이어가 11% 수준이었는데요. 올해까지 20%를 넘기겠다라는 목표도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3사들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꾀하게 되면서 더욱더 하반기 수익성까지 챙겨나가는 움직임들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한다든지 네. 아니면 프리미엄 제품 전략 출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익성을 끌어올리려는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조건들도 있겠지만 약간 좀 우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이제 아까 전에 원자재 쪽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유가가 스글스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9월까지 이제 또 그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고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천연 고무 가격의 경우에도 지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지금 천연 고무 수출국 세계 2위인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무 생산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이제 고무의 경우에는 꼭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산이라던가 뭐 항공, 우주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차질이 생기면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고무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공급 과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확실히 혹시라도 이제 수요가 부족해진다면 타이어 업체들은 얼른 또 수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리스크들도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타이어 업체들이 뭐 본업에선 잘하고 있더라도 약간 주변 잡음이 많이 나오는 네.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는 이전에 노사 갈등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노사 갈등 문제들은 괜찮을까요? 지금 한국타이어 노사 문제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는 잘 타협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어 제조 공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사람의 있죠. 노동력이 네. 좀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노사 갈등이 지속이 되고 이게 파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생산 쪽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국타이어가 2021년도에 대규모 파업이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파업으로 인해서 한국 타이어의 실적이 악화된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이런 노사 문제가 또 타이어 업체에서는 상당히 또 리스크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 타이어의 경우에는 공장 이전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광주 공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부지로 공장을 옮겨서 다시 생산성을 높이겠다라고 이제 금호 타이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게 지금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지자체와 아직까지 협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협의가 지금 4년째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또 생산이 중단이 된다라거나 이런 리스크가 생기면 또 타이어 업체들에게 또 리스크 요인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사 리스크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는 총수 부재가 좀 장기화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약간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들이 약간 스탑된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투자하실 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K타이어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어땠고 어떤 실적들 하반기까지 갈 수 있을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1부 그리고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